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동 수익 특공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정서환입니다. 네, 1시간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6시에 출동 수익 특공대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더블클럽 김대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양시장 힘들었는데 거래하시느라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시장의 출구가 안 보였던 위기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기회장이 될 수 있도록 즐겨볼 수 있도록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출동 수익 특공대 꽉 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즐겨보시는 팁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향성이 모호한 이 광활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제도권 증권사 21년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흐름, 종목 이야기, 요즘 장세에서의 대응 전략, 포인트들까지 낱낱이 여러분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방송 말미에는 이 더블, 나의 계좌 수익률을 더블로 만들어줄 더블 종목까지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까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 수익률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면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누적 수익률입니다. OCI 59%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48%, 포스코 37%, 삼성 엔지니어링 31%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포트에 넣고 싶다,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 다양한 정보들과 교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1234,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코드 1234,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장해서 저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21년간 쌓아온 증권사 전문가의 노하우, 경험 아낌없이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그 노하우들 함께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교육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제가 선배와 대화했던 하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다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쯤일 겁니다. 제가 회사의 운용팀 팀장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요. 증권회사에서 운용팀이라고 하면 고유계정, 자기 매매, 자기 자산을 통해서 매매하는 팀을 말합니다. 자본금 내에서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 운용팀이라고 하고요. 파생 상품은 프랍팀 또는 파생 상품 운용팀, 운용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쯤에 운용팀과 워크숍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바쁘기 때문에 워크숍 일정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워크숍을 가서 전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공기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이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운용팀에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증권거래소에 근무하시면서 주식시장에 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을 최초에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성함을 대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이분과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무님, 상무님처럼
매매를 잘 하려고 하면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학습을 거쳐서 고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무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 부장,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바둑으로 치면 지금 30년 동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아마 2단 정도 되는 수준이야. 반면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매매만 가르치게 되면 프로 2, 3단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20년을 투자했는데 시장에서 불과 1, 2년 경험치를 쌓은 친구들이 프로 2, 3단이라고 한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김 부장,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갬블러 정신, 배짱,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진행하는 이 두둑한 배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타고난 이 매매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장에서의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지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의 장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바닥은 어디인지 종목별로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의 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1, 2, 3는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지금의 시장과 관련하여 대세 상승장의 중간 단계 과정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과 상황, 내용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조정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금의 장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더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디딤발 역할을 하는 주춤한 뒤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금리, 테이퍼링, 기타 등등의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에서의 악재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전 시간 그리고 교육 시간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원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내용에서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제가 조금 있다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꺾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시장에서의 상황은 꺾이겠다라는 추세적인 상황에서의 신호가 아니고요. 단기 조정 과정에서의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번의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최소 6개월, 1년 정도의 쉼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재충전을 통해서 다음 장을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패턴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동일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승과 하락치의 내용을 동일하게 리사이클하면서 동일한 형태로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엿보게 되면 최근에 지난해에서부터 시장은 2개월 상승하고 2개월 조정을 받습니다. 2.5개월 상승을 하고 2.5개월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 3개월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8월부터의 조정 국면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8, 9, 10. 빠르면 10월 중순 이후에 바닥을 찍고 턴오버하는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이면 시장은 방향 전환의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캐치해서 여러분께 전략과 메시지를 드렸었죠. 지난 수요일에서 여러분께 드린 전략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가 3,160포인트 중요 지지 구간에서의 박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 내에서의 흐름이어서 3,050포인트를 깨게 되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다운사이징 내려가서의 저점을 찍어주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가 일정 부분의 현금화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더블클럽에서 말하는 내용이 틀렸다 맞았다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 원칙,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전략에 의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실수는 안 할 것입니다. 추세를 하향 이탈하면서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은 2,950포인트까지의 하락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2,950 라인에서부터 우리는 주식을 사 들어가자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2,940까지 지수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살 때죠. 제가 모두의 위기의 시장인지 기회의 시장인지 라는 질문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V자형의 급반등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기보다는 지금의 시장은 지금의 과정을 좀 더 찍어주는 흐름에서의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10월장에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방향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께 매도 시점, 현금화 비중, 지수 구간 흐름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전략과 시장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황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과 오늘 장에서의 종목별 움직임과 전망 흐름, 저점권에서의 지수 움직임 구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8시에 오늘 제가 회사에 일찍 나왔습니다. 해외 시장의 이틀 동안의 움직임 분석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 접목시켜서 지수의 저점과 흐름과 종목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준, 원칙,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전략과 내용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왜 빠지고 왜 올라가고 왜 저점이고 기관, 외국인, 개인의 동향에 있어서도 이 원리죠.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 어떻게 구조적으로 흐름이 유지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노란톡방 더블클럽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와야 되겠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정앵커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특히 정앵커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내일 장에서 양봉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앵커 참여 방법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양봉의 기운을 가득가득 담아서 내일장 양봉 기운 받으시라고 노란톡방 입장 설명 드릴게요. 네,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번호 1234, 참여번호 123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뿐만이 아닙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역시 같습니다.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더욱더 더 긴밀한 소통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흐름 분석, 내가 가진 종목은 과연 어떤 힘을 가졌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이 증권사 21년의 농집된 그 노하우를 낱낱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요. 노란 독방 들어오셔서 그 팁들, 다양한 혜택들 모두 누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참여 코드 1234를 통한 노란 독방 입장은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이 입장 코드가 바뀌어서 참여가 불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1시간 방송하시면서 얼른 들어오셔서 네, 대표님의 다양한 팁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해 볼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시장의 지수의 흐름입니다. 294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구간에서의 등락입니다. 종목별로의 오늘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 메시지에 오늘 저점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3% 내지 5%의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반등을 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완전한 바닥의 모습은 아니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최소 2번에 3번의 바닥 과정을 확인하는 모습에서의 시장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 차원에서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과정의 주가의 횡보 국면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을 때만이 우리가 바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의 장은 V자 반등보다는 지금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서의 10월 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월 장 또는 10월 장을 대비하면서 그간의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또는 비탄력 종목 위주로의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 특히 주가 빠져서 턴오버 할 때 우리가 종목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의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줄여진 매매 포트 구성 내에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 탄력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장은 위기가 아니라 다음 장을 준비하는 기회의 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주가지수 2950포인트 단순하게 느낌적으로 2900 전저점 2950포인트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저희 라이브 방송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설명의 내용을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시장에서의 상황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구조 측면에서 120조 원. 이 120조 원을 수치적으로 지수화시켰을 때 2950포인트의 지수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시장이죠. 기업의 가치가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는 29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원가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의 현재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주가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또 한 번 중요하겠죠. 지난해 1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5% 증가하는 15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번 3, 4분기까지 실적치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더라도 올 연말까지의 150조 원 달성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지수 구간에서의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시장 해석을 하여보게 되면 2950포인트 라인에서의 가격은 주가의 완전한 원가 수준의 가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수 구간 2950포인트 전후로 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서의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월장에서 횡보 구간에서의 시장 전개 흐름이 나타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주가가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이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횡보 구간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 이후에 턴오버하는 현상들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보여줄 때 시장이 안정적으로 디딤발을 딛고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보
이후의 시장 주도주는 역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1차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핵심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현재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핵심 우량주들도 서서히 오늘 자동차주가 바닥에서 쫙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죠. 돌아가면서 이들 종목들이 지금 바로의 상승 반전 흐름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럼 내 계좌에 대한 전략과 자산 배분 내용이 중요하겠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의 시기입니다. 그간의 종목을 이것저것 매매하다가 손실난 종목 위주로 해서 10종목, 20종목 그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 흐름에서 왜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턴오버할 때는 빠른 종목으로 먼저 진행되는 그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을 쳐내버리고요. 가는 종목으로 옮겨 타면 대응 전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목수 이때 줄여야 됩니다. 이럴 때 종목을 줄이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앞으로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달력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의 시황에 그리고 전략의 메시지를 드렸던 내용이 신규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압축해야 된다. 옮겨타기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복잡 다변한 이슈의 내용들이 시황을 혼란스럽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부채 한도.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미국 셧다운 관련 내용은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대마불사라고 해서 셧다운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셧다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미국 참 재미있는 나라라는 게 뭐냐면요. 지방정부가 과거에 셧다운 됐을 때 공무원들이 다 집에 가버립니다. 우리가 기사에서도 있었죠. 몇 년 전인가요? 트럼프 오바마 시절에 공무원들이 다 집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햄버거를 온 손님들에게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미국 셧다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안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께 짚어드립니다.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많은 얘기들의 우려 섞인 말씀들이 많으시죠. 스태그플레이션 정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적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월급만 안 올라가고요.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내 월급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의 전망과 흐름을 중장기 흐름에서 판단했을 때 좋은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 전반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인 주가 하락 이후에 주가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과거에서의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을 우려 섞인 메시지로서의 시장,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 나오는데 크게 우려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심각한 내용에서의 움직임 국내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1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이 급격한 하락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내용으로서는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타의 다른
개발 진행 중인 회사들의 주가가 위축받았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매물에서 주가가 쭉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셀트론을 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을 보유하셨다고 한다면 시장의 패턴은 좀 바뀔 겁니다. 지금 매도 흐름에서의 구간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더 시장의 흐름, 방향성, 진행 상황을 좀 더 확인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종목을 압축하고 가는 종목으로 옮겨 타는 전략으로서의 진행 가능하다. 왜?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 반등 구간에서의 내일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을 때는 이 흐름이 주가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좀 더 이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께 전략과 흐름 여기다 메시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안 가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실적 상세 성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렸었죠. 오늘 장에서 건설주도 비교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철강이나 건설이나 또는 석유화학 계통에서의 종목이나 조선주 흐름에서 물론 최근에 하락폭이 있긴 하였지만 이러한 가치 섹터에서의 종목들 흐름이 비교적 선방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기술주의 나스닥 시장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들,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10월 장에서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위기는 기회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오늘 내용, 흐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드릴 말씀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딱 하나, 겁낼 필요 없는 장이라는 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자리를 옮겨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동 수익 특공대 2부 더욱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강의를 제가 듣다가요. 대표님, 저 놀랐어요. 아, 왜? 바이오주 지금 매도보다는 관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도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종목 과연 이 시장 흐름에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 못 잡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장중에도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에 카메라 어플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노란톡방 바로 참여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역시나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바로 네, 대표님과 함께 참여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이 참여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1시간 방송하면서 얼른 들어오셔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중에도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긴밀한 팁들 공유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대표님 그럼 바이오주 저 관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서슴없이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더블 종목 공개가 남았습니다. 네, 더블 종목 공개 제가 힌트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표님께 네, 힌트를 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종목은 한 단어인데 앞에 영어, 뒤에가 한글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님 이게 좀 나름 어떻게 보면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힌트만 드려도 맞추실 것 같고 뒤에 한글만 드려도 맞추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앞에 영어를 드릴까요? 아니면 뒤에 한글 힌트를 드릴까요? 앞에를 주시죠. 앞에 뒤에를 준비했는데 이럴 수가. 앞에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네, 영어 총 6글자인데요. 앞에 영어 2음절 2단어 그리고 뒤에는 4글자 한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는 한글을 준비했는데 영어로 힌트 주라고 하셔서요. 영어를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S 앞에 저 굉장한 힌트 방금 나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앞에 단어 힌트를 드리면요. 이 단어는 여자들을 설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로망이죠. 이거를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하죠. 네, 어떻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네네. 네, 여자의 로망 단어였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영어도 알려드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요걸로 시작하는 관련주가 강세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련주, 콘텐츠주가 강세였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엔터, 뭐 공연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의 아이돌들 그런 괜찮을까요? 제가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잘하고 있나 봐요. 더블 종목을 말씀드리고도 제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요? 궁금합니다. 확실해요? 네, 대표님이 빠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빠졌겠죠? 네, 앞에 여자들의 로망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또 강세였던 관련주의 하나였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하면은 요걸로 딱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로망,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처음의 시작의 단어 요걸 한번 여러분 합쳐보세요. 그래서 총 한 단어는 6글자입니다. 네, 대표님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참여를 하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연역, 모태, 시초에 대해서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심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의 모태는 현대그룹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시초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현대건설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건설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건설은 건축과 토목을 합성한 게 건설이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토목 위주의 회사였습니다. 현대토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만들어진 회사가 국도건설이라는 회사가 시초입니다. 이 국도건설이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경기도 이천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후에 현대그룹이 회사의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이 회사를 건설 부분을 떼어내고요. 현대건설로 옮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 부분으로 확장 진행을 했습니다. 이 회사 사명에 H로 시작하는 사명인데요. 이게 현대 일렉트로닉의
약자입니다. 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역 모태 더욱- 시초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LG 반도체를 인수했고요. 네. 1912년도에, 네. 2012년도에 2012년도에? SK로 인수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어렵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대표적으로. 너무 큰 힌트를 주셨어요. 네네네. 이 정도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앞서서 한 6글자였는데 앞에서는 영어 힌트를 드렸죠. 여자의 로망,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어였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최근 인수한 기업, 뭐였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 인수한 기업. 1912년도에 네. 인수되었죠. 인수된 네네. 그 기업. 네, 여러분 종목에 어마어마한 힌트들이 나갔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스마트 어플만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하셔서 제가 지금 드린 더블 정보 힌트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표님과 함께 궁금한 사항들 한번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또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아까 강연한 내용을 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정리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사실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저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지점에서 다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저점 지점이 나온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하나의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시장이 투매가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번 깨어진 지지선은 이후에는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 심리적인 구간에서의 지수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시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교육에서 10월 장에서의 흐름은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2,940포인트에서 3,000 상황 하에서의 등락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기간적으로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3,000포인트, 올해 3,000포인트를 붕괴시킨 종가를 기록한 날이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6번째 하락 과정에서 3,000포인트를 대탈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에너지가 필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서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의 시장 상황,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저점 매수를 현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될 만한 흐름에서의 시장 내용이다. 위기는 기회로서의 해석을 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의 교육을 드렸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위기장이 기회장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대표님,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 이렇게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는 또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이 가냐? 도대체 왜 나의 종목은 가지 못하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에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까? 네, 굉장히 쉬운. 네. 너무 첫 번째 궁금한데요? 원칙이고요. 쉽다고요?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주가 가야 되겠죠. 아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일시적인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핵심 우량주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더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어머. 내용에서의 종목 또한 그러네요. 롱텀하게 이 흐름에서의 주가 바닥에서의 저점을 잡아가시란 말씀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그렇죠. 단기 3에서 5% 정도의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다라는 게 지수가 반등을 줄 때는 당연히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 종목이 가야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종목을 찾을 때 1차로는 지수 관련 종목으로 단기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수익률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가려면 당연히 지수 관련 종목이 가야 된다라고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볼 텐데요. 대표님,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저자가 10월 역사상 가장 큰 대폭락장을 예상을 하면서 이 대폭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안전처로 금, 은,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정말 이 세 가지가 3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또 전망? 노! 단호하게 노라고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께 하나의 그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배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스크 온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리스크 오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스크 온은 어떤 내용에서의 메시지냐면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흔히 말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라는 종목으로 많이 사기도 합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아니고 식음료, 유틸리티 같은 종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그쵸.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이들 종목들은 주가 잘 안 빠집니다. 이 리스크 온입니다. 이 리스크 온 시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리스크 오프, 이때는 시장 상황이 단기 흐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에서의 흐름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현금화시켜서 대체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영과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금, 은, 비트코인을 말씀을 하셨죠. 금은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은은 귀금속이 아닙니다. 산업재입니다. 우리가 은에 가장 많이 쓰는 용도가 그 2차 전지에도 쓰이고요. 그렇죠. 전극에 많이 씁니다. 구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은이나 백금이 오히려 전도율이 더 높다라고 한답니다. 반도체 많이 씁니다. 금이 최고고요. 은은 산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은이 산업재.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더 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투자로서의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으로 할 수 있는 통화 중에 N입니다. 이 3대 상품이 대체 투자로서 시장이 좀 위험하다, 하락할 것 같다. 이럴 때 대체 투자 상품으로 채권, 달러, 금,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엔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4대 상품 또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달러가 약세이냐, 또 금리가 상승 기조이냐 하락 기조이냐. 왜냐하면 선생님과 생각하실 때 금리가 앞으로 조금씩이지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채권 단기물에 투자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장기물에 투자해야 됩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러도 약세이냐 강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의 판단을 하실 내용은 지금 시장이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크 오프라고 한다면 저는 리스크 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주에 일시적인 부분적인 현금화를 하셨다라고 메시지를 드렸지만 다시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오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 드릴 겁니다. 주식 팔아서 금이나 아니면 원자재나 아니면 달러를 사자 라고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리스크 오프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상품 중에 은과 비트코인은 노, 그렇죠. 금이나 노비겠네요. 달러에 대해서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리스크 온과 오프를 나누어서 답변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대표님, 저 여기서 또 질문이요. 네. 주린이다운 질문. 네. 그럼 이런 시장 흐름에 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불안한 심리에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 대형 투자자 매매로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가벼운 소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장은 수급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 시장은 수급이다. 수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거래가 또 돈이 돈다?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이 수급에 있어서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부딪히기 때문에 시장은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쵸.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오.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다들 생각하면 아무도 주식을 안 팔 겁니다. 그쵸. 거래가 전무할 겁니다. 시장을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매도만 할 겁니다.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겠죠. 거래 없이 이걸 기세 하락, 기세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부정론과 긍정론은 항상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 판단을 해서 소형주를 살지 대형주를 살지에 대한 전망을 또 전략을 문의하셨다고 한다면 네네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의 입장에서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주를 사야 되겠죠. 반대로 부정론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산 규모부터 줄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현금, 약 2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척도가 어느 방향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더블클럽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을 판단할 기준, 원칙,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고 틀림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과 전략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긍정론이다. 대형주가 네, 대표님은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네. 오히려 이 위기의 장, 나는 기회의 장으로 본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증시 관련, 오늘 이슈 관련 궁금한 사항들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아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더블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제가 드린 귀여운 버전 영어, 여자의 그 로망 알파벳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네, 알파벳을 힌트로 드렸고요. 네, 대표님께서 힌트를 드린 건 그 기업의 모태, 시초, 연역에 네. 대한 부분을 쭉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역을 오르다 보면 그 종목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노란 톡방이 난리 났어요. 네,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더블 종목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오른쪽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번호 1234만 네,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방송 중에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장중에 대표님과 함께 21년 증권사 노하우들까지 그 비법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이어서 그 약간 긴장을 했는데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특히나 양봉을 의미하는 양봉 컬러 여러분들을 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빨간색을 차고 올 걸 그랬어요. 네, 다음 주에 네. 우리 양봉을 한번 만나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봉의 기운으로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인데요. 더욱더 아쉬운 분들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사실 대표님 네. 설명하시는 거 보고 네. 제가 QR코드 될 뻔했잖아요. 아. 그 노란 톡방에 들어가면 또 대표님들의 그 비법과 팁들 더 자세하게 또 알 수 있겠죠? 네네. 내일 메시지 그리고 전략 그리고 마무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멘트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선배와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조용한 숲길을 걸으면서 상무님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좋은 매매를 잘하는 성공 투자자가 될까요? 라고 문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시장에 맞서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물러서지 않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장이었습니다. 저도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매도에 동참하는 내용에서의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정확하게 시장에다 기준, 원칙,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이 틀렸을 때는 다시 전환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공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술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위기의 장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꽉 차게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저희는 다시 출동 수익 특공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동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도 성투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